이름을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윤상우, 김다빈, 김효원, 박경진, 김가영, 민태림, 박정현, 이승준, 이유리, 이희령, 조예진, 최미성, 박도현, 이동준, 윤혜인, 조미선, 안가은, 이정민, 최세인. 이름 안 불린 사람. 네. 지금 보니까 뮤지컬과 연기과 나눠 앉은 것 같네요. 그죠? 뮤지컬과죠. 그 우리 연극 교육론 수업인데 다 지금 교육 연극에 관련된 수업 처음 듣나요? 세인이는 요거 한 개 남았고, 그래서 그 문화예술교육사라는 2급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 이후에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러한 수업이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게 문화예술교육 개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렇게가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개론 수업 들은 사람?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으로 연극 교육론,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극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연극 교육론과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두 가지 수업이 이제 개설이 되고, 2학기에는 연극 교수학습 방법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교수학습 방법만 개설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개발도 2학기 때 개설이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 수업은 1, 2학기 둘 다 개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5가지 과목을 다 이수를 하면 이제 졸업 이후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졸업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졸업생들이 저 이제 신청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신청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문화예술교육사라고 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도 또 연극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 수업을 이 연극 교육론 시간에 할 겁니다. 연극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신청한 사람 있나요?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그 안에서 연극 교육을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강사가 되어서 수업을 진행할 때 나만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고, 이 연극 교육론 시간이 가장 기초적인 이론 수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술교육과 우리가 흔히 예술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앞에 문화라는 말을 붙여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문화예술교육이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이 된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예술 교육 받아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예술 교육은 어떤 게 있죠? 뭐 미술 수업이 있었고, 음악 수업이 있었고, 또 우리 학교에는 좀 다른 수업이 있었다. 없었나요? 다른 거는 배워보지 않았나요? 무용 수업 이런 거 없었어요? 무용.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교 그 교과목에 음악, 미술 기본적으로 다 있고, 이제 기본 교과로 이제 연극도 들어오게 되었고, 중학교 교과목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예술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 기존에 있던 예술 과목들은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들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을 주입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더 이전으로 가보면 학교의 예술 과목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진보주의 교육자들이 학교 안에서 예술 과목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예술 과목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술 과목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기술적인 것 그리고 뭔가 예술가를 키워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고 꼭 어떤 예술가를 키워내는 양성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방과 후에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이나 또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변화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문화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어떨 때 쓰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생활 양식들을 다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거의 문화라는 말을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죠. 뭐 청소년 문화라든지, 여러분 뭐 대학생 문화, 출퇴근 문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양식들이 생기는 것에 다 문화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거의 그렇게 문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떠한 행위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단어가 붙여진 이 신조어 또 합성어 문화예술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의미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추상적이고, 근데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을 뭐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에서 뭐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말할 수 있는 건 없고, 많은 학자들이 문화예술 교육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A 부류가 있고 또 B 부류가 있고 C 부류가 있고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연극 분야의 공부를 하잖아요. 이 수업 제목이 이제 연극 교육론인데, 우리가 연극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육 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교육 연극 쪽입니다. 근데 수업의 이름이 전공을 먼저 붙이고 교육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극 교육론이 된 거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분야는 교육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교육 연극과 그럼 연극 교육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연극 교육은 뭐고 교육 연극은 뭘까?
좀 약간 직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나시나요? 그 구분은 되게 정확하게 했는데 반대예요. 교육 연극이 연극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교육 연극입니다. 연극 교육은 여러분들이 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 연극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연극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그 뭐 배우라면은 연기의 어떤 그 훈련들을 배우고 또 뭐 조명이나 무대나 이런 스텝 파트라면은 거기에 대한 또 전문성을 배워서 연극을 올리는 이 모든 과정을 배우는 것이 연극 교육이에요. 학교에 가서 연극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연을 위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극 교육을 많이 주로 진행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또는 교과목에 들어가서 보통 연극은 그 국어 교과목에 들어가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 교과목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교육 연극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연극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연극 교육과 교육 연극에 이렇게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근데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연극 파트에서만 좀 구분을 하는 편이고,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음악 교육, 교육 음악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근데 특히나 연극 분야가 좀 그렇게 구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업을 어떤 걸 진행하는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 그 대면 신청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이번 학기는 많이 신청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늦게 온 친구 이름이? 우리가 대면, 비대면 신청받아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 대면인 친구들은 무단으로 안 나오거나 저 그냥 안 나오고 영상 수업 들었다고 해서 제가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면으로 한 학기 동안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뭐 열이 좀 난다거나 아프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학교를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세요. 그랬을 때는 이제 비대면 영상 수업을 들으면 그거는 인정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안 오는 거는 결석 처리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저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으면은 뭐 백석톡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문자를 남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재를 저 이론과 현장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할 건데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거의 상반기 때 많이 할 거예요. 상반기 동안은 저 책 안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라서 꼭 사야 되진 않아요. 또 책이 저게 조금 약간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도 되고 아니면은 그 PPT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PPT 보면서 수업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더 글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빌려서, 그리고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다 이 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수업을 간단하게 할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건데,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 아직 이게 완전 생소한 분야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건지,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연극이 무엇인지, 교육연극이 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6주, 7주, 9주, 10주 이렇게 4주간은 연극 놀이에 대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들은 이야기와 또 그렇다면 교육연극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몸으로 사실 체험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4주간은 연극 놀이, 교육연극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또 강의실이 여기가 이렇게 넓으니까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진행할 거고, 이 활동을 진행하는 4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연극놀이 일지를 작성해서 그날 하루 동안,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6주차에는 어떤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은 어떤 것에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이 활동은 관찰을 잘하게 해주고, 이 관찰을 통해서 또 연기적인 어떤 표현 능력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든지, 뭐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점은 좋았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활동을 좀 보완하면 더 이런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적은 그 일지를 4주 동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극놀이 끝나면은 11주차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교육연극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다뤄볼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그 종류에 대해서 다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조금씩 어떤 형태인지를 다뤄볼 건데, 교육연극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한 단어이겠지만 뭐 DIE, TIE,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뭐 과정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형태가 다르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간에는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를 만들어 볼 거고요. 교수학습 방법 시간에는 과정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수업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연극교육론 수업은 좀 그 개념을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주차, 15주차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대면 학생들도 시험 볼 때는 대면으로 나와서 같이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출석 20%, 과제 참여도 20%, 중간고사, 기말고사 30% 이렇게 평가를 할 거고, 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를 하는 첫 번째 과제가 이제 4월 8일 날 여러분들이 4월 8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돼요.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면 되고, 연극놀이 일지 아까 설명했던 거 5월 27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4주간의 실습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은 학교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저 첫 번째 과제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는 뭘 할 거냐면, 미리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해놔도 좋고,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기관을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디서 저런 걸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가까운 데는 주민센터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꼭 연극 분야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예술 관련된 모든 분야도 상관없으니까 그
그냥 인터넷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교육연극이라고 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극단 사다리에서도 연극놀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교육연극을 주력으로 많이 하는 극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교육연극 극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극단을 만약에 어떤 그런 기관들을 찾았다면 그 기관에 대한 설명, 소개 이런 것들도 넣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지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8번, 9번을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당연히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 교육연극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는 소수의 인원만 받아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들이 조금씩 변화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였는지 또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걸 좀 구분해서 리서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좀 조사를 해서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4월 8일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과제 평가 기준인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제를 시키면 그냥 인터넷에 찾은 거 서치해서 붙이는 게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저학년의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과 고학년 수업 진행한 것이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고, 이래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다르게 구분을 하였구나, 이런 내가 조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풍성하게 넣어서 과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서치한 것을 그대로 붙여 넣은 것, 그리고 아니면은 뭐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 또 항목별로 내용들이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고, 사실 과제 같은 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과제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 PPT는 항상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지금 놓친 거 있으면 다시 보면 되고요. 수업에 대한 질문. 없나요? 잘 이해가 되게 설명했나요? 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활동 한 가지만 하고 마칠 건데 2명씩 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명씩 짝이 되나요? 짝 없는 사람 없나요? 서로 짝 이동해서 같이 앉을까? 서로를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 짝은 좀 서로 모르는 친구끼리 하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인터뷰를 할 거예요. 한 사람이 인터뷰어, 인터뷰이가 되고 또 서로 바꾸어서 할 건데 질문을 3가지를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 친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인터뷰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상우는 뭐 내가 이런 질문을 했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 인터뷰한 사람이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3가지를 하고 공통 질문 1가지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뭐를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 이거는 공통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총 4가지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서로 본인이 만든 질문 3가지와 공통 질문 1가지 이렇게 4개의 질문을 서로 해보세요. 네, 시작할게요. 질문.